안녕. 지난번에는 내가 이제 생리불순 중에서도 부정출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리가 없는 경우 또한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무월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무월경은 말 그대로 생리가 없는 거지. 생리. 우리 모든 가임기 여성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생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생리 안 하면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무월경은 부정출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 너무 바빠서 내가 지난달에 생리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약간 불안감에 혹시 임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자가 테스트를 했을 때 임신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월경 또한 생리불순 중에서 부정출혈처럼 상당히 잘 봐야 되는 질환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무월경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무월경이 뭔지부터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무월경은 이제 생리가 없는 건데 이 무월경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의학은 항상 분류를 해.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류를 하는데, 이제 무월경이 초경부터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경은 했는데 생리를 내가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거든. 이렇게 초경부터 없는 무월경을 우리가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경은 했고 내가 생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부터 안 하는 걸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하거든.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무월경의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내가 말을 해줄게. 먼저 원발성 무월경은 초경 자체가 없이 생리가 없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춘기, 소위 사춘기가 되면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가슴도 나오고 이제 겨드랑이나 이렇게 음모 같은데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변화 자체가 없으면서 만으로 13세까지 초경이 없다 하면 이거를 원발성 무월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도 나오고 겨드랑이나 음모도 자라는데 만 15세까지 생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원발성 무월경이야. 그러니까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가 없으면, 초경이 없으면 원발성 무월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 다음으로 속발성 무월경은 초경도 했고 원래 정상적으로 생리를 잘 하던 여성이 생리를 안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 예를 들면 사람마다 생리 주기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뭐 28일, 어떤 사람은 30일, 35일 주기가 다 다르잖아. 그 나의 원래 주기를 3번 건너뛸 경우를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랑 아예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이거는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먼저 원발성 무월경이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아마 중학교 생물 시간에 처음 이제 들었을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몸의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먼저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어, 호르몬. 그게 먼저 나오고 그게 각 장기들의 영향을 줘. 그럼 그 장기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장기에서 또 호르몬을 내보내. 그렇게 해서 장기가 돌아가고 그 장기에서 내보낸 호르몬을 보고 뇌에서 확인을 해서 얘가 일을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를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호르몬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궁과 난소도 마찬가지야. 뇌에서 생식세포, 우리가 이제 생식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뇌에서는 시상하부와 뇌화수체라는 좀 이름이 어려운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궁과 난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내보내 먼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서 난소에서 호르몬을 내보내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 호르몬인데 그게 자궁에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되는 거거든. 이 시스템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4가지 단계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생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원발성 무월경의 원인은 아까 말했던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자궁 중에 문제가 있으면 생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인 문제로 시상하부나 내하수체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소라는 게 있어. 우리 몸이 또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그런 게 없다든지 할 때 이러한 원발성 무월경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도 생리를 안 할 수가 있겠고, 자궁이나 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원발성 무월경이 생길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거야. 자궁이 제대로 발달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질 입구가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생리는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가 막혀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원발성 무월경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속발성 무월경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뭐지? 맞아, 임신이야. 임신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는 원인은 뭐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급격한 체중 변화, 많이 갑자기 찌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될 때도 생리가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앞서서 이제 부정출혈에서도 말을 했지만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볼 수 있거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모유가 생기잖아. 그 모유도 호르몬의 분비로 생기거든. 그래서 젖분비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젊은 여성에서 가임기에서 임신도 안 했고 출산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뇌하수체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혹이 있거나 아니면 큰 혹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다음으로는 병원에 와서 하는 검사들을 얘기를 해줄게. 먼저 원발성 무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엄마가 같이 올 거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검진을 하고 뭔가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아니면 아래쪽에 뭐 막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검진들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속발성 무월경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되는 원인들을 한 가지씩 찾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뭐니 해도 초음파 검사야. 초음파를 체크를 해서 자궁과 난소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생리가 3개월 이상 없으면 자궁 내막에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안 좋은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는 것 이전에 생리 유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먼저 봐. 자궁 내막의 두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혈액 검사야. 혈액 검사를 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은 없는지, 분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또는 젖분비 호르몬이 높아졌거나 하는 건 아닌지를 이제 보게 되거든. 근데 내가 보면 무월경으로 오는 경우에 되게 흔한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것 같고, 생리가 없거나 불규칙해서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해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뭐냐면, 증후군이잖아.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얘를 묶어서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은 증후군으로 묶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증후군이야. 그래서 사실은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거가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이게 뭔가 병인가 보다 해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진단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무월경. 생리가 없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초음파를 보니까 난소의 모양이 다낭성 난소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유는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세 가지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되게 높으면 남성화라고 해가지고 남자처럼 털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살이 좀 찌고 여드름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완치라는 게 없이 당뇨, 고혈압처럼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들 그게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리야. 자궁 내막은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어쩌면 자궁 내막 암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생리가 나와야 하거든.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월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1차 목표는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생리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바로 피임약 복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피임약 안에는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남성 호르몬이 높은 다낭성 난소 같은 경우는 이 피임약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좀 낮춰줘. 그래서 나중에 약을 끊었을 때 생리가 다시 좀 잘 돌아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바로 피임이지. 다낭성 난소는 생리 자체가 불규칙한데 그거는 배란이 불규칙하다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피임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피임약을 먹으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피임약 치료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대사증후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고, 보통 내 몸무게의 5% 정도 되는 체중 감량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급격한 체중 변화도 아까 무월경의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빼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0kg다 하면은 한 2달 동안 3kg를 빼는 거야. 내가 70kg면 2달 동안 한 3, 4kg를 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생리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제일 걱정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불임이라던데 그게 맞나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불임은 임신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다낭성 난소가 불임은 아니고 이제 난임이라고 하지. 임신이 좀 어려운 상태.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신을 하려면 배란기에 관계를 해서 수정이 돼야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낭성 난소는 기본적으로 배란 자체가 엄청 불규칙하고 되게 주기가 길고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임신 자체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사람은 1년에 12번의 임신의 기회가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 주기 자체가 막 2달, 3달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6번, 막 3, 4번 이렇게밖에 기회가 없고, 그 기회 자체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임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지. 난포를 키우는 약을 먹고 초음파를 보면서 난포가 크는 걸 잘 확인을 하고, 배란시키는 주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주사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배란이 되거든. 그러면 그날 이제 관계를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직
미혼이고 앞으로 결혼 계획도 없고 앞으로 아직 임신 계획은 당연히 없는 상태인데 반항성 난소다? 얘기를 들으면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나 애기 못 갖나?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3개월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생리를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활경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도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를 안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산부인과가 문턱이 높기는 하지만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건강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과임에는 분명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미리 나하고 마음에 맞는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병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부분도 먼저 이렇게 병이 되기 전에 상담을 해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이제 가을인데 다들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면 재밌는 내용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모두 안녕!